이제 법보다 주먹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서울중앙지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그 TV조선 화면을 보니까요. 네. 아직은 이제 그 뭐 검찰청 앞에는 좀 한산한데 지금 이제 주위의 상황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못 봐서 아마 상당히 그 많은 네. 저쪽에 이제 그 개 아줌마들, 네. 개 할매들 네. 이쪽도 이게 좀 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쪽에도 보수 쪽에도 이게 상당히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도 네. 옛날에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 보고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비아냥댔잖아요. 예. 아마 이제 내가 오지 말고 내 혼자 간다 했더니 진짜 이게 오지 말라는 줄 알더라. 어허. 하고 안 오면요. 네. 바로 이게 공천 탈락입니다. 어허. 결국 이제 그 저는 총동원령을 내렸다. 어허. 이렇게 보이고 상당히 그 전운이 감돌고 있는 네.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그래요. 그 이재명이가 10시 반까지 가겠다고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처럼 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겠네요. 그러니까 어제요. 네. 어제 제 의뢰인이 용인 경찰서에서 용인 네. 조사를 받는데 아. 제보고 여기 무조건 일요일 12시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12시.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일요일은 노는 날인데 그다음에 12시는 점심시간 아니냐. 근데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데 일요일 점심밖에 시간이 안 된대. 오, 그래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자기가 시간이나 요일을 정하는데 왜 법이 사람에 따라 왜 법이 달라지느냐. 엄청나게 항의를 하더라고. 아, 그렇지. 이걸 제가 여기 TV조선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제 그 토요일 날 10시 반 네. 아마 이제 제일 뭐 조직 동원하기도 편하죠. 노는 날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토요일 날 대충 그냥 10시 반이면 바로 점심시간 아닙니까? 아. 대충 이게 그냥 조사 신용만 내고 노기에 좋은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때문에 이재명이가 오늘 안 오면 검찰청도 이게 오늘 쉬는 날이에요. 결국에 이재명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난방비가 들었다. 지금 이게 난방비 올라가 난립니다. 근데 이재명이만 오늘 안 오면 오늘 이게 난방비 안 들잖아 검찰청에. 네. 근데 이재명 때문에 난방비 든다고 지금 상당히 걱정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재명이를 서울중앙지검 그 1팀과 3팀이 동시에 부른 거죠? 예. 예. 반부패 수사 옛날 특수부잖아요. 네. 1부는 이제 그 엄희준 부장검사, 그다음에 그 3부가 강백신 두 분이 이제 그 동시에 네. 아니면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 분이 네. 아마 이제 그 한 분이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잠시 쉬었다가 한 분이 하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이제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조사실은 CCTV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영곤 차장검사 4차장이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송경호 지검장이 아마 이제 그 조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다 대검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봉수 대검의 반부패 부장, 네. 그다음에 그 이원석 총장까지는 현장을 다 이게 직접 모니터하는. 옛날에 그 미국의 왜 오사마 빈 라덴 네. 사살할 때 네. 네. 그때 그 워룸 전쟁룸 그 네. 보면 이게 오바마가 뒤에 딱 서 있고 네. 실무자가 딱 앉아서 지휘하잖아요. 미국에서 현지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대검에서 아마 이제 이원석 총장부터 전부 이게 다 보면서 대책을 의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검찰총장이나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그 검사들이 이제 CCTV로 그 이재명의 신문 과정을 실시간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다 보면 그 수사검사한테 야 이것도 좀 물어봐 이런 지시도 가능합니까? 그런 이제 그 쉬는 시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아. 원래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조사하면 네. 좀 쉬었다 하잖아요. 화장실도 네. 가고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뭐 할 수가 있죠. 뭐 바로 이제 이어폰 끼고 바로 조사 지시하는 건 아니고 쉬는 시간이나 예. 점심시간 네. 이럴 때는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성남 FC 그 수사 받으러 출두했을 때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가 그 출두한 이후에 그 수사 조사 받는 정황을 이렇게 쫙 한번 그 영상으로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오늘도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죠. 그때는 예. 이제 그 오늘은요. 예. 일단은 이제
질문지부터 보면 네. 검찰은 이제 그 100여 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지는요. 네. 상당히 그 질문을 원래 수사할 때 질문은 짧게 하고 네. 대답을 길게 들이댑니다. 질문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질문을 길게 하면 이게 유도신문이 돼버려요. 당연히 질문 속에 함정이 있으면 그래요. 유도신문이 되거든요. 아하. 질문은 이제 드라이하게 짧게 하고 대답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증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질문지가 100장이라는 거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질문지가 100장이면 대답은 이제 질문의 한 대여섯 배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조서가 5, 600장 하나만 하루 조서가 엄청나게 분량이 원래 노이되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저번 FC에서는 6장 답변을 6장을 써갔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한 30여 장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그냥 써가는 거예요. 근데 그 30여 장 쓴 걸 제가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네. 글씨체가 큼직큼직하게 듬성듬성해서 내용이 이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30장을 쓴 게 아니고 네. 그러나 이게 대충 육안으로 읽어도 읽힐 정도로 큰 글씨로 좀 듬성하게 우리 이제 보고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요? 저는 아마 이제 오늘도 검찰의 질문은 무시하고 사실상 묵비권이죠. 본인은 이제 하고 싶은 말만 진술하는 이게 예상돼요. 검찰의 질문서가 미리 저 이재명 측에 갑니까? 그건 안 가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검찰이 뭘 물을지도 모르면서 답변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동문서답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네. 또 이제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잖아. 오늘 아마 이게 기사들도 잠깐 할 것 같은데. 네. 뭐 진짜 이게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또 뭐 대장동에 네. 10원 하나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네. 그러면서 나는 이제 70% 이상 당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를 했다. 네. 이러고. 네. 그리고 이게 검찰은 아무 증거도 없이 네. 옛날에 독재 정권 때도 증거라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아무 증거도 없이 야당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뭐 개짖는 소리죠. 네. 이런 이게 자기 말만 하고 조서에도 이게 그래놓고 그냥 검찰을 무시해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오후에 몇 시간 수사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답변서가 아니네요. 그냥 주장서네. 그렇죠. 답변이 아니 질문도 모르니까 예. 답을 이렇게 미리 만들 수가 없고 일방적인 그냥 자기 주장이죠. 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수사가 끝납니까? 아니면 그 해를 날을 넘깁니까? 지금 이제 검찰은요. 네. 무조건 이게 2번은 불러야 되겠다. 뭐 이런 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이는 이제 뭐 나 한 번밖에 안 간다. 이런 이제 기싸움인데 제가 보기에 어제 있잖아요. 어제 그 경기 남부청에 있던 백현동 사건 있죠. 네. 이게 또 크거든.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그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 네. 백현동 사건이 이제 그 경기 남부청에서 검찰로 왔는데 원래는 이제 그 수원지검이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어제 시켰어요. 아하. 따라서 이제 저는 아마 오늘은 대장동하고 위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현동 수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 이게 그 한 번 정도는 더 불러야 된다. 네. 아마 이제 이런 기싸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통 그 조사는 12시가 되면 밤 12시가 되면은 이제 하루가 넘겨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풀어줍니까? 조사를 하다가도? 그거는 이제 그 심야 조사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동의가 있으면 예. 좀 더 할 수 있는데 동의가 없이는 이제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가 나 동의 못 하겠다. 이러면 이제 그 원칙은 해가 지기 전에 네. 6시 전에 이게 조사는 끝내고 그다음에 검토는 몇 시간 더 하겠죠. 검토는 새롭게 조사는 그게 6시입니까? 조사는. 근데 조사 끝나도 검토하는데 또 4-5시간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거는 지 문제지. 그렇죠. 검토하는데. 자기 문제긴 한데 네. 원래는 이제 그 저녁 먹고 오면 네. 다 이게 조사 동의서를 새로 받습니다. 지금 여기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적게 돼 있거든요. 다 따라서 이제 이재명이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저녁 6시까지 한 다음에 보내고 다시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소 2번은 예. 이 사건만 가지고 예. 백현동 빼고 대장동 위례만 가지고 2번 불러야 되겠다는 거고 네. 뭐 이재명이는 한 번만 나가겠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검찰이 계속 소환해가 불응하면 네. 다시 또 체포영장이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이거는 뭐 검찰이 저는 다 불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위례 대장동 수사잖아요. 예. 이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어쨌든 부르고 나면 예. 그러면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합니까? 경찰이? 원래는 이제 그 대장동 위례, 네. 그다음에 FC하고 묶어서 구속영장 네. 이렇게 다 이제 그 뭐 검찰이 공언했는데 지금 이제 그 어제 그 백현동이 왔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백현동까지 묶어서 아예 그냥 3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대장동 위례 백현동 이렇게 묶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 백현동은 아직 조사도 안 됐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쌍방울만 빼고요. 쌍방울은 이제 그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 백현동 부분도 아마 조사를 하고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그 영장이나 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백현동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사건 전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이제 그 백현동이요. 원래 이제 그 자연 녹지 지역이 예.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가 이제 그 상향이 됐습니다. 예. 4단계가 상향된 예가 없어요. 이걸 이게 이재명이는 이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네. 한다 했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그 임대주택을 100% 짓는 조건으로 2단계 정도 네.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남시는 우리 권한이니까 이게 못 따르겠다. 이렇게 국토부 요청을 그냥 거절한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국토부가 아무 협박이나 압박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토부는 100%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2단계 정도. 그것도 이게 공문 2번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이재명이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단계 했다. 이래가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 선거법으로. 거짓말로. 이러면 이게 100만 원 넣으면 배지도 날라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날아가고 네. 그다음에 그 선거 비용 한 473억 선거 비용도 이게 다 토해내게 됩니다. 네. 이게 엄청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거는 선거법이고 네. 백현동이 본류를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한 거죠. 네. 본류를. 그래서 이제 그 기소 의견 이 말은 이제 유죄 기소 의견으로 10명을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기소 의견으로. 네. 원래 이제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하죠. 네. 불송치. 네. 네. 근데 그 10명 중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10명 중에 백현동 기소 10명 중에 이재명. 그다음에 정진상. 네. 그다음에 김인섭. 김인섭. 이자가 이제 그 허가방이라고 이자가 따게 해준 거거든요. 김인섭. 네. 그다음에 그때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그다음에 그 성남시 공무원들 네. 이래가지고 이게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겁니다. 10명이. 이거는 이제 엄청난 사건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백현동의 핵심은 김인섭입니다. 김인섭이가 이제 그 고흥 있잖아. 전라도 고흥. 예.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우리 그 옛날에 그 우리 인공위성 나로호. 예. 예. 나로호. 예. 그래 섬 이름이 나로도입니다. 예. 나로도. 나로도. 근데 나로도 출신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인섭이가 그 성남의 그 시청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거기에 그 횟집을 냈어요. 횟집이 나로도 횟집이야. 아, 그래요? 횟집이 나로도 횟집을 냈는데 예. 거기에 2010년부터 3년 동안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법인카드 있잖아요. 네. 업무카드 가가지고 이제 그 68번 동안 1,804만 원을 결제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나로도 횟집에 가야 김인섭이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승진도 하고 일이 되니까 업무 추진 카드로 68번 1,804만 원 결제하고 완전히 그게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김인섭이가 정동영이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정동영.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를 정동영한테 소개해가 정치 입문시켜 준 사람이에요. 정동영이랑 친구라면 네. 이재명이가 정동영이 밑에서 대변인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인섭이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겠네요. 그렇죠. 예, 관계 자체가 그러네. 예. 그때 뭐 시민 기자 뭐 오마이뉴스 어쩌고 저쩌고 떠돌던 산호맹 하다가 네. 정진상이 있잖아요. 이자를 이게 이재명한테 소개시켜 준 것도 김인섭입니다. 아. 그만큼 이게 김인섭이가 2006년에 네. 이재명 떨어졌지만 선거대책본부장이에요.
그만큼 여기 성남에서는 이름이 허가방이야. 김인섭이가 가면 허가가 바로 떨어져. 그 정도로 유명한 예. 이 김인섭이가 백현동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사장이 자기가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다 성남시에서 반려 2번이나 반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바울 사장이 김인섭을 영입하는 거예요. 네. 야, 지분 50% 줄게. 어마어마한 거죠. 3천억이 넘는데 50% 줄게. 이렇게 영입하니까 네. 그러면 여기 4단계 상향대가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거 있잖아요. 원래 임대주택가 100%였거든요. 네. 근데 임대주택을 10%만 짓고 90% 일반 분양해라. 이렇게 특혜를 주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유동규 있잖아요. 네. 유동규가 이거는 우리 인섭이 형님이 개입된 거니까 우리 다 먹으시면 민간이 우리 성남도시공사는 원래 참여해야 되거든요. 네. 참여를 안 한 거죠. 세 가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요 4단계 상향시기 주고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을 10% 일반 분양 90%로 특혜를 주고 네.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는데 참여 안 해서 완전히 민간에 100% 몰아준 이 세 가지 범죄입니다. 이래서 10명을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보낸 이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인섭이요? 예. 그 좌파들이 그 횟집을 열고 그 지것들 이 관계자들 불러서 저 장사하는 거는 노무현 때나 비슷하네. 옛날에 대구의 그 이강철인가? 이강철이가 그것도 청와대 근처 횟집이고 노무현 때 수석을 하고 그만둔 건가? 수석할 땐가 하여튼 청와대 근처에 횟집을 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노무현 실세들은 그 횟집에 안 가면은 행세도 못했어요. 예. 그 지금 성남시가 딱 그 모양이었다는 거네. 그럼 옛날에 노무현인가 예. 김부겸인가 뭐 또 이게 여름에 난로처럼 필요 없는 데 가가지고 화로동선. 화로동선. 예. 이런 데 그 술집에서 그게 노무현이 뭐 김원웅이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이 작가 이게 뭐 일거양득이잖아요. 횟집 이게 법인 카드로만 1,804만 원 껐으니 네. 일반 접대받은 일반 매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김인섭한테 눈도장 안 찍으면 네. 아예 뭐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게 안 되니 정책이. 허가방. 별명이 허가방. 허가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가 50% 받기로 했잖아 원래 지분을.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이권에 개입해서 구속이 됐어요. 구속되니까 이제 그 50% 안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붙었는데 네. 정바울하고. 근데 판사가 볼 때 허가방이 다 허가낸 게 맞거든. 그러니까 70억 주라. 이 70억이 작은 돈입니까?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왜 70억을 주겠냐고. 판사가 김인섭 씨가 무슨 일을 했길래 70억 주라 했냐. 이런 게 놓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결국 정진상이나 이재명, 유동규가 김인섭한테 다 이익을 몰아준 거다. 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백현동 그게 그 옹벽 아파트 그걸로 알려져 있는 바로 거기죠? 그럼요. 예. 이것도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네. 그 옹벽이 뭐 네. 제가 과장 조금 하면 거의 이제 그 만리장성처럼 네. 쌓여지는 이런 이제 그 옹벽 아파트죠. 참 그 옹벽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참 답답하겠어요. 그게 그 옹벽이 한 50m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파트랑 이렇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서 살지 싶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백현동은 그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뭐 여러 의혹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 이거는 진짜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왜 사건마다 좀 다르잖아요. 예. 백현동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가장 그 입증이 어려운 순서대로 하면 네.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백현동. 백현동이 저는 가장 검찰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무덤 있잖아요. 네. 고분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발견할 때 고분 발견할 때 이제 딱 발견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도굴거리 몇 번 도굴한 고분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아니고 천마총이나 우리 그 문영왕릉 있잖아요. 네. 문영왕릉 그 공주에 있던 네. 이런 거는 이게 딱 한 번도 도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발굴하니까 막 문화재가 산더미처럼 놓아버렸잖아. 지금 이게 이런 걸 우리 검찰에서는 전문용어로 손을 탔다 그럽니다. 손을 탔냐 안 탔냐. 이 말은 이게 대장동은요. 이미 전 정권의 검찰이 다 증거를 인멸해 놓은 거예요. 그래요. 예. 이미 김태훈 그때 4차장이 제 동기잖아. 네. 그다음에 검사장부터 이런 데 친정권의 애완견들이 전북의 대장동을 전북의 증거들 중요한 걸 다 없애버린 거죠. 네. 그러게 다 조작해 놓은 거예요. 유동규가 몸통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잡으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손을 많이 타가 도굴이 많이 된 거지. 아하. 근데 위례는 손을 좀 덜 탄 거죠. 예. 이번에 정권 바뀌고 수사하니까 손을 덜 탔고. 네. 근데 백현동은 아예 경찰에서 이제 온 거예요. 아하. 지금 이게 어제 온 거예요. 어제. 한마디로 이게 완전히 문영왕릉처럼 처음 이게 처음으로 발굴하는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게 수사하면 새로운 게 왜 기존의 검찰이 조작하거나 은폐한 게 없으니까. 네. 저는 상당히 우리 이게 백현동은 너무나 이게 4단계나 모든 게 명백하니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위례도 뭐 쉽다고 합니다. 예. 211억, 211억. 대장동이 상당히 그 검찰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순서로 보면 돼요. 세계를. 그래요.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 김인섭이라는 자가 예. 정진상이하고 예. 115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김인섭이라는 자는 뭐 나는 그런 전화 통화 한 적 없다. 뭐 그걸 부인한 모양인데 115차례라고 하는 딱 떨어지는 숫자의 그 통화 횟수가 나오는 거는 이게 전화 조회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됐다 이런 뜻입니까? 그럼요. 이게 그 전화 통화 횟수는요. 네. 여러 경로로 이게 둘이가 통화하면 둘이 핸드폰으로도 되지만, 네. 그건 이제 통신사로도 되고요. 네. 얼마든지 되지. 이걸 이게 소설을 쓰면 어떻게 115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옛날에 그 김용이나 정지상이가 유동규한테도 이게 그때 압수수색 놓을 때. 네. 통화를 이게 많이 했잖아요. 딱 횟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7번, 네. 8번 이런 식으로. 그때 너 쓰레기라도 묻고 입원해라 이런 식으로. 네. 또는 이게 내가 검사장한테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옛날에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고인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 찍어낼 때 사장 있잖아요. 네. 황무성 사장. 이럴 때도 이게 통화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통화 내역 횟수는요. 절대 속일 수가 없고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핸드폰을 자기가 없애도.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검찰에 나타났어요? 1분 정도 얘기하고 간다고? 바로 들어갔다고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 건데 이거 출석할 때요. 네.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 꽤 왔죠.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여기 무슨 얘기하고 한지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예. 읽어드릴까요? 예. 개소리를 짓거리고 갔습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아마 이게 본인 혼자 간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처럼 탄압받는 이미지 있잖아요. 예. 그 골고다 언덕에 이런 데 또 쇼하려고 혼자 간다 하지만 예. 실제로 이게 많은 동원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그랬죠. 야 이재명, 너 이게 변호사인데 성남 중앙지검에 어디 있는지 모르냐? 거기 교대역에 넣어가지고 딱 놓으면 중앙지검 있는데 왜 많이 데리고 가느냐? 야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이게 학교 혼자 간다. 제가 이러면서 그럼 여기 초등학생들이 학교 갈 때 어떨 때 엄마나 아빠 데리고 갑니까? 주로 이게 지연 학교에서 사고 치가지고 그렇지. 지연제가 많을 때 겁나니까 엄마 좀 같이 가자. 아빠 같이 가자 하잖아.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지연제가 많으니까 겁이 나니까 이게 여러 사람 동원한 거지. 저는 총력 동원했다 봐요. 예. 쫄아서 저러는 거지 뭐. 예. 자,
그 백현동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게 검찰로 어제 이송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이렇게 넣었네요. 예. 이재명은 이제 그 국가 권력을 사유한 최악의 현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국가 권력을 사유한 최악의 현장 뭐 이런 게 속보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자, 그 유동규의 대화방 참여 또 이재명의 개인 비용 지원 이거 이제 유동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동규가 자기가 이 짓을 했다 그러는데 뭐 제3자가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유동규의 진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대장동 사건을 엄청나게 추적하고 네. 재판도 일부 맡고 네. 보니까 이게 제일 황당한 게 그 두 가지를 꼽으면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이재명이가 네. 이재명이가 이제 그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야, 이게 제일 황당한 1번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이 몸통이다. 이랬잖아, 처음에. 네. 이게 제일 황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황당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안 되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유동규 게이트다. 모든 게 유동규가 몸통이다. 이게 과거의 문재인 검찰의 프레임이죠. 유동규가 420발 다 받고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이게 저는 잘못된 프레임. 네.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에 누가 봐도 이게 이재명 게이트잖아요. 이걸 이게 윤석열, 유동규 게이트로 몰고 간 이런 이제 잘못된 프레임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저 거짓말을 할 때는 아예 너무나 황당해서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요. 자, 지금 저 이재명이가 검찰 들어가기 전에 저 뭐 한마디 한 거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한번 저 정리해 주실래요? 뭐냐면 이제 오늘 이곳은요. 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버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법과 권력을 사유한 현장이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권력자에 대항하는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네. 옮겨쓰기를 기자들이 잘못 옮겼었나?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대항하는 사람은 사법 살인한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아무리 깊고 깊다 한들 봄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위례에 대한 제 입장은 답변서에 담았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가겠다. 뭐 진짜 이게 개짖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뭐 검찰 독재가 이제 한다 뭐 본인에게 아무 죄가 없다 이러지만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증거가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은 증거를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이제 증거가 여러 가지로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들이 진짜 차고 넘쳐요. 조국이 사건이죠. 네. 조국이 때보다 저는 증거가 훨씬 많다 봐요. 조국이 되게 위조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이게 모든 관련자가 현재의 김만배 씨 빼고 과거의 김만배부터 유동규,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든 사람이 이재명이가 몸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네. 자금 흐름이 전부 이게 천화동 1호 자금 흐름이 김만배께 아니다. 이재명 측고닥에 다 나눠서 간 이런 게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게 이재명이가 특혜를 준 수많은 결제 서류에 정지상과 이재명 사인한 이런 게 결제 서류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에도 이재명이 20몇 이재명 측이라고 놉니다. 녹취록에. 네. 이런 게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딱 잡아떼고 완전히 뭐 사법 살인 운운하는 거 이거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참 이제가 교활하다 싶은 것이요. 그 짧은 입장문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뭐라고 쓰냐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써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라는 것을 계속 환기시키고 그리고 뒤에 이 독재 정권을 딱 갖다 붙여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비문이거든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장 자체가 안 되는데 이자가 계속 이거를 이 짧은 이 입장문에 3번, 4번 쓰고 있어요. 3번 쓰고 있어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버리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그리고 내려가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계속 갖다 각인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지. 제가 이제 어제 또 TV조선에서요. 예. 자꾸 이게 검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가 증거도 없이 구속시켰다고 예. 하길래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법부를 무시하는 반법치주의적 쿠데타입니다. 네. 지금 여기 김용을 누가 구속했어요? 판사가 한 거예요. 정진상이를 누가 구속했습니까? 검사가 한 게 아니에요. 검사는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증거를 보고 이게 판사가 구속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 검사가 구속했다고 마치 독재라고 이게 떠들잖아요. 이 자체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고, 그러고 이게 100번 양보해서 저는 이게 검사 정권이라고 안 보는데, 네. 100번 양보해서 이게 검사 정권을 한들 조폭 정권보다 낫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 주의는 전부 조폭이거든요. 이 조폭 정권보다야 그래도 이게 검사가 법에 따라 저는 검사 정권을 안 보지만 네.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이재명, 문재인 5년 있잖아요. 지금 이게 현재 문재인부터 이재명까지 이 시대를요. 자기는 이게 뭐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그 문재인, 이재명 시대는 거짓과 위선의 시대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오히려 이게 거짓, 위선 이런 게 시대고요. 앞으로 이게 윤석열 시대는 진실과 정의의 시대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이재명, 이자는요. 그러나 이게 간단히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게 당군 일의 최대 위선자, 그다음에 최대 부패자, 그다음에 최대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다음에 4번째 최대 폐륜화 욕쟁이. 자기가 이게 형수의 성기만 찢는 게 아니고 어머니 성기까지 언급한 폐륜화 욕쟁이입니다. 당군일에 이런 게 당군일의 최대 위선자, 사기꾼, 부패자, 폐륜화 이걸 이게 척결하는 게 이게 바로 진실이고 정의입니다. 네. 자기가 어디 뭐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국민을 믿는다. 국민의 여론조사 압도적 다수가 이재명은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개인 비리니까 척결해야 된다. 수사가 정당하다. 이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죠. 유동규 대화방, 이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가 있었고 또 이재명의 개인 비용을 대줬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예. 유동규가요. 네. 장비입니다. 장비. 저는 김용희보다 낫지 않다고 봐요. 어허. 김용희는 이게 호칭이 없잖아요. 관우가 정지상이고 장비가 그게 유동규예요. 김용희는 뭐 없잖아요. 뭐 김용희가 제갈량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 이게 그만큼 이게 유동규가 척건 중에 척건이에요. 네. 자, 자기는 이재명은 이게 척건이 아니라 하지만 그 대화방에 보면요. 2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네. 정무방 1, 2가 있어요. 아마 이게 1에는 그냥 이게 형식적인 의례적인 국회의원들 있잖아. 7인회처럼. 요런 데 의례적인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아마 이제 진짜 사조직 있잖아. 척건. 요런 사람들에게 정무방 2라고 만든 것 같아요. 아하. 진짜 사조직 있잖아. 네. 바로 이제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그다음에 유동규. 네. 그리고 이제 FC의 이석훈. 이런 자들 있잖아. 요 자들에게 완전히 참모 조직이거든.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들보다 셉니다. 그렇죠. 뭐 김남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성호 해도 이 자들이 진짜 이재명 사람인 거예요. 네. 동고동락하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치면 그 3인방 있잖아. 뭐 안봉건, 네. 요런 이재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딱 3인방이 있잖아. 거기 장비 유동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척근이 아니냐 말이야. 여기서 이게 모든 전략을 짜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게 비밀방이 있습니다. 와, 유동규하기 법조팀에 가 있는 거예요.
유동규가 뭐 노래는 좀 잘해요. 성아 노래는 잘하는데 법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그래요. 예. 근데 왜 법조팀에 가 있을까? 저는 이게 유동규가 돈을 좀 많이 쓰잖아. 저수지 관리, 금고 돈을 관리하니까. 예. 아마 이게 법조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거든. 네. 그렇잖아요. 변호사비도 대나 받든지 누구 주든지. 아마 이게 돈 때문에 가 있나? 이 의심이 될 정도로 법조팀이에요. 거기 법조팀장이 이재명의 법조팀장이 대납 의혹을 받는 이태영. 이번에 그 방에서 수원지검에 서류 다 빼냈잖아. 네. 거기에 이태영하고 이남석이 두 명이 하는 법무법인 M입니다. 둘이가 친구입니다. 네. 이남석하고 이태영이가. 그 방에 법무팀장 이태영이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좌관보다는 좀 더 친한 김현지가 있는 거예요. 김현지는 제가 근데 설명 안 하고 김부선 씨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재명이 도망 다닐 때 너 신혼여행처럼 도망 다녔지 김현지 방에서 어디 교회 지하 숨어 있은 게 아니고 이런 게 나옵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천주교 처음 들어올 때 주문모 신부님 있잖아. 예. 이분도 이게 탄압받을 때 강완숙이라고 이게 강완숙 이 여자 신도 엄청나 유명한 분이 이분 방에 숨어 있으면서 탄압받다가 나중에 중국 가다가 다시 돌아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옵니다. 주문모 신부는 강완숙하고 절대 신자의 상에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김현지 방에 숨어서 수배 생활했다면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 과연 이게 신부와 그처럼 이게 깨끗했을까? 혹시 이게 남녀 문제는 없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김부선 씨의 주장에 의하면. 네. 또는 이 법조팀 방에 3명 유동규, 이태영 팀장, 김현지 자금. 김현지가 자금을 마시자. 네. 이번에 경선 자금 현금 입금 시킨 거 2억 8천 배소연이 시킨 게 김현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 소환하니까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 문자 보는 게 김현지예요. 네. 이 방에 유동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 정무방 투의 법조방에 이게 척근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정황만 보면 예. 정진상이나 김영희보다도 유동규가 더 측근이었던 것 같은데? 정진상이는 못 따라가고. 아니에요. 보세요. 그 정무팀 2라고 하는데 예. 그 정진상이 김영희 있었다면서. 근데 정진상이 김영희가 이 법무팀에는 없잖아요. 예. 지금 밝혀진 데까지만 보면. 예. 근데 두 군데 다 가 있는 게 유동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정무적인 보좌에다가 돈 문제에다가 법률 대응까지를 같이 한 게 유동규 하나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최고 실세네. 그러면 제가 근데 성남에 재판 가보면 예. 전부 이게 별명이 돌격대장, 행동대장이에요. 어허. 정진상이는 얼굴이 없는 그림자예요. 정진상이는 이게 이재명 시장실 문을 열잖아요. 네.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여비서가 앉아 있고요. 네. 그 뒤에 구석에 딱 책상 하나를 칸 높이 해가지고 거기도 안 듭니다. 어허. 얼굴을 못 봐. 딱 이재명을 그림자처럼 시장실에 붙어서 결제 다 하고 하는 네. 그림자 실세고. 근데 유동규는 온 데 다니면서 행동대장, 돌격대장. 네. 그래서 이게 관우장비라 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노출이 되는 거죠. 정진상이는. 네. 옛날에 이게 운동권들이 그렇잖아요. 따라서 뭐 저는 유동규가 척근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이상해요. 네. 이 사람들도 이게 유동규가 다르게 그 저수지에 돈을 묻어두고 다르게 우리 이재명을 위해 쓰는 거 알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유동규한테 돈을 달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유동규가 일개 산하기 안에 본부장이면 월급에가 자기 생활도 안 돼요. 돈 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야 이재명이 오늘 해운대 호텔에 휴가 가는데 돈 100만 원 줘. 이러면 이게 주고 또 어디 가는데 500만 원 줘. 500만 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100만 원 넘으면 뇌물로 구속돼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10여 차례 이상 계속 이 유동규한테 돈을 김현지나 수행비서가 다 뜯어간 거. 이거는 이재명 측이 유동규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까 돈을 달라 하지. 안 그러면 이게 유동규한테 어떻게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돈을 달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이재명 측도 알고 있었다. 유동규가 돈을 관리하는 걸.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자, 유동규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판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 전대가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 양강 구도로 잡혔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패도 정치적 모습은 좀 넘어서자. 지금부터라도 뭐 그게 제가 오늘 판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을 보기 전에 그 홍준표가 말이죠. 아니 왜 느닷없이 이미 불출마 선언까지 한 나경원을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지, 그리고 이 홍준표의 공격이 특히 제가 아는 팩트에도 맞지 않는 이런 공격이거든요.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공격. 그래서 아니 홍준표가 왜 이러는 건지 제가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요. 예. 지금 이게 그 패스트 트랙 있잖아요. 예. 재판 중에 있잖아요. 네. 그때 저 무도한 문재인 독재 정권이 네. 그때 공수처법하고요. 아마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인가 있잖아. 준연동형 이래가지고. 네. 이런데 선거법을 날치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목숨 걸고 투쟁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투쟁을 저희가 계속 촉구했잖아요. 예. 그때 황교안 대표도 단식부터 모든 걸 동원해서 독재에 맞서야 된다. 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싸웠고,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앞장서가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홍준표 대표가 이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전략이 잘못됐고 뭐 공천권을 협박해가지고 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막아놓고 책임은 본인들이 안 지고 의원들한테 떠넘기가 지금 의원들 재판회가 못 나가면 어떡하느냐. 네. 이렇게 전략도 없고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니. 그래요. 예.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렇게 크게 함재가 올렸다라고 나이값 좀 해라고 황교안 대표가 그래. 글을 하나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거는 비열한 공격이 검도를 넘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안 맞는 게 홍준표 네. 시장이. 자, 첫째,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이게 뭐 공천권 가지고 협박하거나 또 이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에요. 예. 자기도 봤잖아요. 황교안 대표가요. 검찰 가가지고 내 목을 쳐라. 내만 치고 의원들 다 용서해주라. 내 목을 쳐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네.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에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게 내만 처벌받겠다. 네. 내를 치고 의원들을 용서해주라.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때 의원들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투쟁했지. 이게 뭐 공천권 때문에 겁이 나가 투쟁이 나선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투쟁을 못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야죠. 오히려 이게 진짜 이게 그때 안 막아 투쟁 못해가지고 오히려 기소도 안 돼.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독재에. 그걸 가지고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게 투쟁한 의원들 이래가지고 이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게 저는 잘못된 행태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네. 아마 이게 그 이유를 박사님이 물었으니 네. 저는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요. 네. 하나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오래 전부터 이게 사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공천도 안 주고 옛날에 뭐 거의 무소속으로 놓잖아요. 그렇죠. 사적인 오래 묵은 감정, 개인 감정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점수 좀 따가지고 네. 대구시에 뭐 큼직한 예산 있잖아. 뭐 대구시에 뭐 하나 따갈 게 있어요. 이런 큼직한 선물 좀 대구에 유치하자. 이런 게 두 가지 의도가 아닌가. 자기 개인 감정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잘 보여서 뭐 이런 거 좀 해보는 이런 게 의도로 저는 봐요. 아, 그래요. 아니, 만약에 의도가 그렇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2019년 10월 달에 광화문 국민혁명이 가열차게 전개되면서 문재인 좌파 폭정에 맞서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떨쳐 일어났고, 그때 자유한국당을 이끌던 당 지도부 투톱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이 광화문 집회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좌파들의 그 패스트트랙 공격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전면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패스트트랙에 결국은 우리가 밀렸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30, 40명이 이제
좌파들에 의해서 고소당했는데 고발당했는데 그때 그 고발당한 의원들이 모두 다 뭐라 그랬냐? 문재인 좌파 정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얻은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 국민들께서 저한테 달아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용감하게 투쟁했던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싸웠다고 해서?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자가 아니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고 지금 다들 그 현장을 함께 뛰고 같이 투쟁했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 국민들이 아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역사 왜곡에 사실 왜곡에 이런 그 망발을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근데 그 황교안 대표가요. 자국이 뭐 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망치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근데 처음 나올 때 그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뭐 1, 20% 헤맬 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그 황교안 대표가 대표를 맡고 나서 총선에서 이제 의석수는 제가 참편한 거는 맞아요. 의석수는. 예. 그렇지만 이게 득표율을 보십시오. 득표를 보면 이게 42, 23, 40%가 넘어요. 나름대로 이게 선전한 거죠. 수도권에서는 다 몇 표로 차로 저는 거니까 그 점에서 이게 본인이 대통령 나갔을 때 몇 프로 얻었습니까? 20%대 아닙니까? 본인이 예. 황교안 대표는 40%대예요. 당 지지율이. 그리고 이게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권 교체까지 이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저는 황교안 대표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게 이미 정말 이게 그 솔로몬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사퇴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두 번 죽이는 부관 참시가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정말 이게 진짜 엄마 심정으로 사퇴를 했는데 다시 패스트트랙으로 잘못했다고 두 번 죽이는 이게 부관 참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저는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나경원 대표가 이제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가짜 엄마는 심판해야죠. 가짜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 진짜 엄마는 이게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를 두 조각 못 내니까 내가 포기했잖아. 네. 근데 당이 두 조각 나더라도 야 우리는 밀어붙여야 된다. 나 우리 아이 반 잘라서 내 반 줘. 네. 이게 가짜 엄마 아닙니까? 그래요. 그게 장제원, 그게 윤핵과 핵심들 몇 명 아닙니까? 저는 근데 요즘 이자들이 상당히 주춤합니다. 왜? 이제 이자들이 완전히 여론의 십자포와 문매를 맞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이런 자들에게 다시 이런 그 난동을 못 부리도록 저는 음악에 가짜 엄마들을 처단해야 된다 봅니다. 일단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심판은 3월 8일 전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좀 유익 있게 보고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여러 여론조사에서의 분석인데 나경원 전 대표를 지지했던 표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처음에 35%까지 올라갔다가 어쨌든 압박을 받고 뭐 이러면서 쭉 빠졌지만 20%대를 마지막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 표가 어디로 갈 거냐인데 아마 김기현, 장제원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저앉히면 당연히 자기들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철수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회사들의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더 많이 간 게 아니고요. 네. 100% 그렇게 간 거죠. 100%. 100%. 지금 이게 나경원 원래 지지표 있잖아요. 네. 원래 지지표 중에 이제 그래도 우리 윤 대통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 이래가게 이미 김기현 쪽으로 많이 다 옮겨갈 사람은 갔어요. 이미 옮겨갈 사람은 김기현 쪽으로 다 가가지고 네. 김기현이가 이제 그 다자구도 1등 왔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나경원 표 있잖아요. 네. 끝까지 남아있던 나경원 표는
그거는 이게 김기현한테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사람은 이미 다 갔고. 네. 근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이게 그 김기현이나 윤핵관 이게 장제원 이런 게 패도가 너무 심하다. 네. 이런 게 그 분들이 끝까지 나경원 지지했잖아요. 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김기현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사람은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네. 끝까지 남아있던 표는 안철수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랬었는데 그 김기현은 지지율이 똑같아요. 나경원 사퇴 하나 안 하나. 네. 지지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하. 0.1 뭐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안철수만 지금 상당히 급등해가지고 둘이 이제 오차 범위 이렇게 접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안철수도 잘 판단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게 안철수 대표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거든요. 예. 수시로 문자를 옛날에 보냈는데 네. 오늘 어떤 보도에 이준석이하고 연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요?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지 안철수도 답이 없어요. 다른 건 답이 금방금방 오는데 혹시 이게 만에 하나 안철수 대표님 이준석하고 연대하면 끝입니다. 아니 어떻게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지금 이게 기사가 오늘 하나 뭐 자꾸 떠길래. 그거 좀 이상한 기사인데. 그렇죠, 그렇지. 기우지만 이준석하고 연대하면 이게 절대 윤 대통령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거는 이게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 이준석이는 연대 안 해도 어차피 이게 이준석이 표는 안철수밖에 못 찍어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표는 김기현한테는 안 갑니다. 어차피 이게 안철수한테 옵니다. 1대1 구도하면. 그러니까 절대 이게 공식적으로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이쪽에 연대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안철수 의원님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성공, 그 다음에 총선 승리 이 두 가지만 기치로 내것이면 그러면 이게 상당히 선전에서 접전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네. 아직은 이게 답이 없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행보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완전히 이준석이나 유승민 쪽으로 가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성공, 그 다음에 총선 승리 이것만 내걸면 저는 상당히 김기현과 백중세의 접전을 벌인다. 이래 봅니다. 네, 그래요. 아직도 이준석이가 뭐 하는가 보죠. 예, 뭐 껍적거리고 있죠. 아직. 안철수가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아까 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 전에 자유한국당 때부터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난 한 5, 6년간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비대위만 해도 막 대여섯 번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따지면 임명진 비대위 있었죠.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 있었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 있었죠. 그다음에 무슨 저 주호영 비대위인가 무슨 또 비대위인가 뭐 계속 있잖아요. 이게 비대위라고 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 상황이었던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한 5, 6년간 계속됐거든. 더구나 이준석이라는 자가 대표를 했던 1년 반은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5, 6년간의 오랜 그 혼란과 고통 이거를 이제 뛰어넘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당을 좀 운영해 보자. 이제 비로소 5, 6년간의 비정상 시대를 끝내고 당의 정상화를 향해서 가는 전대거든요. 근데 이 5, 6년간의 비정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당 노선의 오염과 훼손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전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당 노선의 정립, 올바른 당정대 관계 설정, 그리고 올바른 총선 승리 전략 이런 걸로 이 전당대회가 정립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된다. 그래야 축제가 된다.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당권 주자들이 그 대목에 그 점에서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박사님이 뭐 세 가지 문다 제가 이제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점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자꾸 이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경원 이제 그 문제 터지니까 좀 이게 나경원 편드는 사람이 고성국이고 그다음에 그 서정욱이도 원래 좀 순수한 사람인데 고성국이 쫄다고 하더니 고성국 때문에 서정욱이 되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같이 편들고 있더라. 이런 게 글들이나 전화가 제한데
많이 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박사님께 많이 배우고 예. 법보다 주먹 오래 하면서 네. 하지만 저도 이게 다 제 나름대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이 있으니까 한 거지 제가 뭐 당연하시죠. 그런 건 예.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게 박사님이나 제가 우리가 뭐 나경원 사태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저는 한마디로요. 네. 저는 외연 확장을 통해서 이제 그 총선 승리 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윤석열 정부 성공.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기에 질서정연한 무기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메시지입니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 야 대통령실이 우양우 하면 전부 이게 우양우 자양자 전부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래서 이게 당이 축소되면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내에는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예. 생명력 있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질서한 것지만 이게 오히려 생명력이 있어야지 확장이 되고 커지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 저는 당동벌이 당을 만들어가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게 장제원부터 이자들의 행태를 완전히 비판한 거지. 제가 이제 누구를 특정 막 지지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그다음에 박사님 말씀처럼 네. 이제는 이제 그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총선 승리할 건가,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미래 비전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좀 이게 선의에 이런 데 경쟁을 하는 이런 데 화학과 축제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우리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이재명이 아까 들었는데 한마디 못한 게 있어요. 예, 그러세요. 예. 제가 이제 YTN에서 토요일 11시마다 출연해달라 했는데 제가 법보다 조명이 더 중요하다. 이래가 안 가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게 2시에요. 네. 제가 YTN에 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의 저 거짓말을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되니까. 예. 연합뉴스나 YTN 오늘 제가 2시에 방송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재명을 짧게 한 단어로 정리했잖아. 이재명은 이제 그 당군일의 최대 위선자, 그다음에 사기꾼, 네. 그다음에 부패자, 그다음에 폐륜아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네. 그 근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이자가 최대 위선자다. 이거는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도 이게 뭐 민생 어쩌고 난방비 어쩌고 네. 추경 이야기하죠. 네. 근데 임대주택을 전부 뇌물하고 엿바꿔문 자기 뇌물 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다 없애버린. 그래서 저 민간으로 다. 예. 예. 이자가 서민 민생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렇죠. 그 예를 하나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사기꾼 거짓말쟁이 냈잖아. 네. 이자가 쌍방울에 네이 하나 입어먹기 없다 했죠. 이것도 거짓말인데 왜 네이는 명품이니까. 근데 또 넣었잖아. 김성태가 이게 압수해가는 과정이 나왔어요. 김성태가 이재명을 콕 찍어서 1,750만 원 네. 후원해라. 1,750을 이게 회장님 추천 이래가지고 이게 2020년 2월 26일 날 네.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보낸 이게 압수의 과정에 놓습니다. 이게 내의가 아니고 그 정도 친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최대 부패자는 맞아요. 전두환 노태우도 비자금이지 뇌물이 428억 은 없어요. 네. 이거는 이게 최대 부패자 맞고요. 그 다음에 폐륜아라는 게 저는 형수만 찢는 게 아니고 네. 자세하게 욕설을 들어보면 어머니까지 언급하는 예. 이런 게 폐륜아 이런 놈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게 당군일의 최대 위선자 사기꾼 부패자 네. 폐륜아 이재명을 심판하는 오늘이 이재명의 정치적 제삿날이다. 제삿날이다. 이재명을 심판해야지 우리 그 진리와 정의 이게 선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 예, 매주 토요일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보다 주먹. 예, 오늘도 정치 현안 그리고 사법 현안에 대한 아주 통쾌하고 또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서정욱 변호사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토요일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좀 추운 날씨지만 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때문에 마음이 좀 어수선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예, 좋고 편안한 여유 있는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서정은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